자, 11월 16일 주간 3연승 도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구도 많고 여자 농구가 개막했죠. 그리고 배구 2경기에 일본이랑 이제 2차전 야구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간 주력 70%짜리는 틀렸지만 현관 푸넷 한 폴로 부주력 아빠 30% 비중 10.3배짜리 먹으면서 연패 깼고요. 올킬 아까웠죠. 오늘 아침 NBA도 유럽 축구도 스위스 보스니아 3.4배 당첨됐고 오클라호마 마헨 갔었는데 이게 안됐어요. 미러킬 언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한풀 락인 것 같습니다. 올킬 한풀 락인데 이번 주간은 단통이에요. 100% 몰빵 조합이라 가지고 당첨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6.6배일 겁니다. 4.7배랑 6.6배인데 마행 가면은 6.6배고 막 그런 식이에요. 일단 4.7배 넘을 겁니다. 단통 4배당 혹은 6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꼭 다시 당첨해서 3연승 연승 흐름 타기 기원합니다. 먼저 농구부터 볼게요. 안양 정관장과 창원 LG 경기입니다. 자, 창원은 백투백이고 정관장은 시종일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복이 없는 팀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수비가 너무 안정되어 있습니다. 유동 감독의 힘인데 수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큰 슬럼프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또 2연승 중이고 직전 3일 전에 DB 상대로 84대 63으로 낙승을 거두면서 체력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레이팅으로 보면 최근 레이팅으로 보면 창원이 살짝 앞서고 상대 상성 비교해 보면은 창원 LG 쪽으로 확 기우는 경기예요. 그래서 백투백이긴 하지만 LG가 역배지만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역배예요. 이 경기 정관장 많이 추천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 경기 백투백이지만 LG가 좀 비벼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관장 승보다는 창원 LG 쪽으로 저는 본다라고 보고 언더 오버는 제 기준점은 148점입니다. 근데 안양 지금 기준점 147.5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두 팀 다 수비에 되게 적극적이라서 저득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노와 삼성. 삼성은 이제 페이스까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소노는 8위로 느리고 소노야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요. 그냥 3명한테 막혀놓습니다. 서울 삼성은 양궁 농구하고 있고 레이팅으로 비교해보면은 79대 79 똑같습니다. 근데 상대 상황 들어가보면 소노가 월등히 앞서요. 공격 리바운드의 힘입니다. 그런데 공격 리바운드가 이렇게 필요 없는 팀이 서울 삼성입니다. 잘 들어가면은 공격 리바운드 할 기회 자체가 없죠. 근데 3점이 잘 안 들어가면은 공격 리바운드에서 밀린다. 그래서 야투의 서울 삼성이 높으면 이기는 거고 낮으면 고양 소노가 이기는 겁니다. 이 경기는 접전으로 같이 나눠요. 누가 이기든 마헨 쪽으로 가는 게 맞다. 레이팅상 상대 상성상 비교해보면 소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소노 그리고 소노 마헨 언더 오버는 언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와 모비스도 백투백입니다. 레이팅 비교해보면 75대 76 상대 상성은 모비스가 1점 정도 더 이득을 보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다. 누가 이긴다고 단언하기가 힘들지만 다만 어제 체력적으로 소모가 심했던 모비스보다는 최근 분위기 좋은 그리고 체력적으로 유리한 가스공사로 보는 게 좀 더 합당해 보입니다. 이 경기는 레이팅 보시다시피 비슷해요. 체력적으로 가스공사 보시면 되고 언더 오버는 아무래도 가스공사 또 압박 수비 들어갈 거고 모비스도 페이스 자체가 10등인 팀이다. 꼴찌예요, 꼴찌.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서로 페이스가 많이 느려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준점 153.5로 잡혀 있는데 제 계산상은 151 혹은 150이 나와요. 이 경기는 언더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가스공사 승에 언더 쪽 추천드립니다. BNK와 신한은 첫 경기라서 패스합시다. 여자 농구는 한 바퀴 정도 돌 때까지는 안 가는 걸로, 그냥 결과만 보면서 경기 내용만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자, 이제 상위권 이제 분수령이죠. 지금 대한항공 2등이고 현대캐피탈 3등인데 이번 시즌에 제 생각은 현대캐피탈은 작년보다 전력이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레오가 일단 나이를 하나 더 먹었고, 그죠? 현대캐피탈 세터가 지금 부상 중이고, 대한항공은 작년 전력에서 정지석이 처음부터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임동혁이 전역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도 그 한 선수도 작년에 엄청 안 좋았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한항공은 전력이 작년보다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브는 현대캐피탈이 2등, 대한항공 6등. 그러니까 현캐가 서브도 좋은데 리시브와 세트는 비교가 안 돼요. 리시브 세트는 대한항공 앞선 디그까지. 근데 블락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공격적으로는 뭐 현캐가 나쁘지 않은데 수비적으로는 대한항공이 확실히 앞선다. 그리고 앞포지 싸움에서도 레오 성공률이 49%밖에 안 됩니다. 러셀이 55% 찍고 있고, 이 경기는 배당이 비슷하지만 대한항공이 좀 더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캐피탈 홈이에요. 현캐 홈이라서 그거 외에는 대한항공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항공 승에, 그리고 언더 오버는 186.5라면 전 이 경기 언더 같아요. 대한항공 승에 언더 쪽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흥국생명과 대전정관장. 흥국생명 서브 6위, 대전정관장은 1위. 리시브 흥국생명이 좀 더 좋고, 세트 오히려 대전정관이 더 좋습니다. 블락 센터의 힘이 이제 그 두 명 있죠. 정호영이랑 박은진인가요? 그 둘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좀 더 잘하고, 디그는 흥생이 오히려 좀 더 끈끈하고, 아포지는 비슷합니다. 이 경기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보다는 조금 시도 게임 할 것 같아요. 언더 오버는 오버가 유력해 보이고, 배당 자체가 큰 차이가 안 나죠. 얘들 1.7대 1.78인데 비슷하다면은 역배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센터진의 힘에서 정관장이 앞서는데, 다만 정관장은 리시버가 너무 안 돼. 근데 흥국생명 자체가 서브가 그렇게 센 팀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정관장이 리시브가 좀 더 받쳐준다면 오히려 정관장이 좀 더 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정관장 승에 오버 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같이 나는 이 경기 비슷비슷해요. 최근 여자 배구는 셧아웃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세트 정도는 꼭 주더라고, 비슷비슷해서. 이 경기는 183.5다 그럼 오버 한번 쪼을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한국과 일본 야구 경기. 어제 제가 일본 2.5 마인이라고 했죠. 일단 투수력의 타자는 어제 한국 타자들이 파워가 더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근데 투수 마운드는 선발에서든 중간 투수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뭐 원태인이라든지 뭐 곽빈이라든지 요런 애들이 일본 프로야구 가면은 과연 선발 로테이션 들 수 있을까요? 들 수 있는 투수 아무도 없어요. 장난컨대 아무도 5선발 안에 못 듭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투수가 안우진 정도예요. 안우진은 가면은 막 국내 한 2선발급 정도는 될 거예요. 실력 더 쌓으면 1선발도 가능하고요. 안우진은. 그 외에는 함량 미달입니다. 우리나라 투수들은.
어제 보셨죠? 곽빈도 155km씩 구위가 좋은 투수니까 한 바퀴 돌 때까지는 통합니다. 그게. 근데 눈에 익으면 그 정도 변화구가 갖춰지지 않으면 무조건 난타 당합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쳐 맞았죠. 버블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투수들은 계속해서 맞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경기 한국 정우주가 나올 겁니다. 일본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와도 일본 투수들은 선발 평균치가 비슷해요. 어제 소타니가 나왔는데 소타니 4점대거든요. 일본에서. 다른 투수가 나와도 소타니보단 잘하면 잘했지 못할 투수가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다 라고 본다면, 어제 한국이 홈런으로 3점 냈지 않습니까? 타자 안타로 1점 내긴 했지만 홈런을 안현민이가 확실히 파워가 센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안현민에 대한 견제가 들어갈 거예요. 일본 투수 사이에서 정말 힘 좋네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이번 경기에서 과연 4점씩이나 점수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한국 점수 많이 내면 2점이라고 봅니다. 많이 내면 2점. 근데 일본 어떨까요? 정우주다. 정우주가 구위가 좋나요? 곽빈이 구위가 좋나요? 물론 정우주도 공이 빠르긴 하지만 곽빈 구위가 더 좋아요. 곽빈 구위가 더 좋은데, 정우주가 이제 20살이고 경험도 별로 없고 구위도 곽빈보다 떨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3회 1회부터 점수 줄 확률이 좀 많이 높아 보여요. 이 경기는. 일본 투수들이 어제 곽빈 공을 보다가 정우주 공을 본다. 좀 실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투수잖아. 그죠? 그리고 제구도 완벽치 않아요. 변화구 같은 게. 아마 1회부터 많이 무사말로 시작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여요. 1회부터 일본이만 3, 4점 뽑고 시작하지 않을까. 이 경기는 어제보다 수준 차이가 더 많이 적나라하게 표시가 날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2.5, 뭐 1마인은 갈 필요 없어요. 2.5마인 가시면 됩니다. 2.5마인. 이번에 한국이 비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못 비벼요. 거기다가 일본 9회 초까지 공격 9번 당합니다. 원정팀 초공격이라서. 그럼 2.5마인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정우주가 막 길어봐야 저는 2회까지 던진다 보고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이제 불펜투수 나올 건데 6, 7번, 8번씩 어떻게 막을 거예요? 20대 1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 맞춰잡기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포볼 11개 줬어요. 11개. 답이 안 나와요. 일본 2.5 그냥 더 복사기입니다. 2.5 마인 가세요. 어제 누가 댓글창에 일본 일반승 250장 찍었다고 하던데, 그거를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거를 왜 노심초사해? 예? 천장 가도 노심초사 할 필요 없어. 그거는. 그 말 하자마자 제가 아마 이번 회부터 계속 점수 줄 거라고요. 그 말 하자마자 6점 냈어요. 6점. 퍼볼로. 일본 타자가 못 치는 게 걱정할 게 아니라 한국 투수들이 알아서 줄을 채워주잖아. 스스로 무너지잖아. 거기에다가 ABS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 심판이 하니까 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것도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번 경기는 더 심하게 벌어질 경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승에 2.5 마인 보고 언더오버 8.5인데 일본 혼자서도 9점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일본 혼자서. 한국이 1점 정도만 내주면 무조건 오버고, 일본 한국이 1점도 못 내도 1이닝당 1점씩 내면은 일본이 오버도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2.5 마인 해봐야 배당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오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2.5 마인의 오버 추천드립니다. 자, 질문 계신가요?